가게를 접는다고요? 미안하다.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 뭐 너 정도 실력이면 다른 가게에서 충분히 스카우트해 가겠지. 제 걱정은 됐고 와다 씨는 이제 어떨 건데요? 내 이름은 마츠모토 다이키. 올해로 20살이 된 소바 장인이다. 처음부터 심란한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하다. 나조차도 지금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될 정도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평생 머리를 숙여도 모자랄 은인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 은인이 가게를 접겠다고 선언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야기는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16살이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비행 청소년이었다. 변명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부모가 정말이지 답도 없는 쓰레기였거든. 덕분에 예의 바르고 올곧게 자랄 기회조차 없었던 거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술에 찌들어 살아서 나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밥이라고는 학교 급식이 전부였다. 일단 부모님 둘 다 일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돈 대부분을 술과 도박에 썼고 나에게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 반항이라도 하려고 하면 집요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점점 기력도 사라져갔다. 그러던 때 내 곁에 있어준 게 불량 친구들이었다. 집에 있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면 비슷한 환경의 녀석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 서로의 부모가 얼마나 미쳤는지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보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싶어 위로를 받았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나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부모가 나를 위해 돈을 쓰지 않아 진학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을 나간다고 말하자 방해되는 녀석이 사라져서 속 시원하다며 욕을 하는 부모였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바로 제대로 된 직업을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상당한 쓰레기였다. 취업 준비 같은 건 하지 않고 당시 어울리던 친구들과 그냥 멍하니 지냈다. 며칠은 즐거웠지만 그런 식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다. 슬슬 일할 곳을 찾아봐야겠다고 대충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엄청난 말을 꺼냈다.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빈집이라도 털자고 말이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나 말고 다른 놈들은 다 동의하는 눈치였다. 그만두자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놈들에게까지 버려지면 난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다. 알았어, 나도 갈게. 이걸로 된 거라며 스스로를 타이르던 그때의 내가 누구보다 한심했다고 지금은 생각한다. 친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은 어느 마을에 있는 소밭집이었다. 작은 가게였지만 장인 정신이 담긴 일품 소바를 파는 곳이라 제법 인기가 많았다. 2층을 임대로 내어주고 있어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는 모양이었다. 근처에 집도 없고 소바집 주인이 매주 주말마다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점 때문에 타깃이 되어버린 거겠지. 결행일 나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 소바집에 침입했다.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긴장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순식간에 끝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외출했어야 할 소바집 주인이 가게 안에 있었고 순식간에 붙잡힌 나에게 헤드록을 걸었다. 아빠! 아프다고요! 소밭집 아저씨는 딱 봐도 힘이 장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도 유단자였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은 무사했지만 나를 구하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 녀석들은 나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말도 안 돼! 그 사실은 나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고 저항할 의지조차 꺾어버렸다. 아저씨는 그걸 눈치챘는지 팔을 풀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보는 대로 저항할 마음 없으니까 경찰이든 어디든 넘겨버려요. 나는 얌전히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어째선지 눈앞에 거대한 남자는 경찰을 부를 기색이 전혀 없었다. 학교는 어디냐? 부모님 연락처는? 상황을 온화하게 마무리하려는 생각인 걸까?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학교 같은 거 안 다녀요. 부모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있지만 연락해봤자 올 리가 없거든요. 난 그 인간들한테 그냥 방해꾼일 뿐이니까. 그럼 일단 앉아라. 뭐요? 잠깐만요. 아저씨는 당황하는 나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내 앞에 놓인 것은 갓 삶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바 한 그릇이었다. 소바집 아저씨는 나를 객석에 앉히더니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일단 먹어라.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이유를 말해봐. 솔직히 최근 들어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나는 눈앞의 음식에 허겁지겁 달려들었고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저씨는 툭 하고 무언가를 던졌다. 받아라. 그것은 가게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이었다. 난 와다 켄지라고 한다. 이 가게 사장이지. 한 달 동안 이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해라. 갈 곳이 없으면 여기 2층을 쓰게 해주고 밥도 챙겨주마. 한 달 뒤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싫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잡혀가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나았다. 그렇게 나는 소바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옥에서 노역하는 기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았다.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은 맛있었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일이 익숙해지자 손님들도 나를 칭찬해 주었고 와다 씨에게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는 과정도 가슴 설렜다. 재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흥미를 느꼈다. 그렇게 순식간에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이었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대로 제자로 삼아주세요. 뻔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얻은 정당한 삶. 무엇보다 소바 장인으로서 와다 씨를 동경하게 된 나는 엎드려 빌며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래, 월급은 제대로 줘야지. 대신 빡세게 굴릴 거다. 와다 씨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나는 18살이 되었다. 소바를 만드는 솜씨도 제법 폼이 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와다 씨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말이다. 한동안 가게 2층에서 신세를 지다가 1년 전부터는 따로 방을 구해 나갔다. 단골 손님들과도 완전히 친해져 명실상부 이 가게가 내 집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너도 이제 갱생했구나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옛날 일은 후회도 끝이 없었다. 언젠가 속죄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어렴풋이 생각하던 어느 날 다이키, 늦어서 미안하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전화하신 다음에 외출하시고서 몇 시간이나 안 돌아오셔서 당황했잖아요. 미안하다니까. 오늘은 너 혼자 가게 마감해 줄 수 있겠냐? 그건 상관없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옛날 친구 아들이 곤란한 상황이라더구나. 친구는 이미 세상에 없어서 내가 상담을 좀 해주고 있었지. 그렇군요. 원래는 아직 영업시간이니까 혹시 손님이 오면 오늘은 소바를 낼 수 없다고 말해줘라. 제가 만들어도 되는데요? 바보 같은 소리. 내 소바를 벌써 손님한테 낼 수 있겠냐? 농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와다 씨가 영업 중에 자리를 비우다니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일단 마감 작업이나 할까? 가게를 닫으려고 밖으로 나간 바로 그때였다. 어?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웅크려 앉아 있었다. 저기 왜 그래요? 말을 걸자 여자는 힘없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잠깐 현기증이 나서 죄송해요. 금방 비킬게요. 라며 일어서서 가려고 했지만 소녀는 이내 비틀거렸다. 아마 나보다 조금 어린 나이일 것이다. 몸 안 좋은 거지? 안에서 좀 쉬다가. 소녀는 순간 망설이다가 감사합니다. 라며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한겨울이라 밤이 깊어지면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다. 밖에 계속 서 있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데나 앉아. 감사합니다. 소녀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머리카락과 피부도 지저분했다. 행색은 아무리 봐도 노숙자였다. 아직 어리고 예쁜 얼굴인데 그 언밸런스함이 더욱 미묘하게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소바를 삶아 따뜻한 국물에 유부를 올린 유부소바를 만들어 소녀에게 대접했다. 저 돈 없어요. 내가 만든 소바로 돈을 받으면 사장님한테 혼나거든. 미안하지만 연습 상대가 되어준 셈 쳐줘. 내가 쏘는 거야. 소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눈앞에서 풍기는 따뜻한 소바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두 입 먹던 소녀의 눈에 점점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오열하며 소바를 입으로 가져갔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소녀의 상태를 보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만도 했다. 우선 배불리 먹이는 데 집중했다. 소녀가 겨우 진정되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소녀의 이름은 나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나츠미. 16살 여고생이다. 아니, 여고생이었다고 해야 하려나? 우리 집은 싱글맘 가정이고 엄마는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다. 엄마는 정신적으로 조금 약한 면은 있었지만 사이 좋은 모녀지간이었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도 없어서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새로 생긴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야마다 카즈마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40대 정도였다. 나이에 비해 경박하달까 성품이 나빠 보이는 인상이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야마다 씨는 우리 집에 오는 빈도가 늘어나더니 결국 함께 살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우연을 가정에 들어오거나 적당한 이유를 대며 내 몸을 만져왔다. 그 사람이 내 속옷을 뒤지는 것을 우연히 본 적도 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는 엄마한테 상담하기로 했다. 얼굴을 보고 말하긴 어색해서 글로 전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 나 그 사람이랑 사는 거 싫어. 갑자기 미안해. 왜 그러니?
엄청 엉큼한 눈으로 보고 자꾸 만지려고 한단 말이야. 얼마 전에는 속옷을 훔쳤어. 얘 나츠미, 새아빠한테 거부감을 갖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좋지 않아.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게 단정짓다니 너무해. 너야말로 내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너무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날 곤란하게 만들고 싶니? 정말이야. 믿어줘. 이 얘긴 이제 그만해. 다음에 그런 말 하면 가만 안 둬.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지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분명 야마다 씨한테 끔찍한 짓을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직 엄마에게 연락은 없다. 어쩌면 방해꾼이 사라졌다고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충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가슴이 아팠다. 우리 부모도 상당했지만 그녀의 친모도 만만치 않았고 그 야마다라는 남자는 해충만도 못하다.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와다 씨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정을 이야기했다. 제멋대로라는 건 잘 알지만 저처럼 이 아이도 도와주세요. 제가 또 공짜로 일해도 되니까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나침이라고 했나? 한동안 우리 2층에서 지내렴. 와다 씨는 바로 승낙해 주셨고 나츠미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뒤 나츠미는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단골들도 좋아했고 아저씨도 대만족이었다. 다이키 씨랑 와다 아저씨 덕분에 매일 즐거워요. 나츠미가 그렇게 말해주니 무척 쑥스럽더라고. 그런 날들이 몇 달간 이어졌지만 그녀는 사택을 제공해주는 직장을 찾아 나가게 되었다. 참 씁쓸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와다 씨의 손을 잡고 저 꼭 은혜를 갚으러 올게요. 라고 굳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아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희망에 가득 찬 눈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나는 이제 20살이다. 앞으로도 와다씨 밑에서 수행하며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돌아온 와다씨가 이렇게 말했다. 뭐? 가게를 접는다고요? 미안하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 사정을 들어보니 2년 전 그날 밤 내가 나츠미를 만났던 날이었다. 그때 와다씨는 옛 친구의 아들에게 빚 연대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 좋은 와다씨는 덜컥 승낙해버렸고 결국 이제 와서 빚을 진 본인이 도망을 친 것이다. 와다씨에게 변제 의무가 고스란히 넘어오고 말았다. 뭐 너라면 다른 가게에서도 고용해주겠지. 난 됐어. 와다씨는 어떡하려고. 그레이존에 걸쳐있는 소비자 금융이라 그런지 이자가 상당히 높았다. 가게를 처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 뒤에 어찌할지 와다씨 스스로도 막막해 보였다. 나는 어떻게든 될 것이다. 소바 만드는 기술도 있고 조리사 면허도 있으니 어디는 나를 고용해줄 곳은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을 구해준 은혜가 있는 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분했다. 일을 마치고 도저히 바로 귀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번화가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다. 그리운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당연히 기억하지. 번호가 안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청 바빠서 시간이 전혀 나질 않았거든요. 괜찮아. 그보다 잘 지내? 네, 덕분에요. 다이키 씨는 지금도 가게에서 일하시나요? 뭐 일단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괜찮으시면 만나실래요? 좋아. 지금 바로도 괜찮아? 너무 갑작스러운가? 아니에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럼 예전에 셋이서 갔던 가게로 갈까? 네, 기대돼요. 이렇게 나는 나츠미와 재회했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나츠미는 일을 하며 공부에 매진한 끝에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한다. 지금은 훌륭히 자립했으며 언젠가 대학에 가는 게 목표라고 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했지만 즐거운 화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츠미와 아예 상관이 없는 일도 아니었기에 솔직하게 전부 털어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야기를 대강 마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서둘러 가게로 향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없나요? 그럴 수도 없단 말이죠. 저희도 봉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게에 도착하자 와다씨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빚을 독촉하러 온 것이리라. 오히려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우리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뭐야 지금 바쁜 나츠미네? 오랜만이에요, 아저씨. 재회의 기쁨도 잠시 나는 얼른 본론으로 들어갔다. 와다씨, 아저씨 등쳐먹고 도망간 놈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뭐? 와다 아저씨 친구였던 사람의 아들 이름은 야마다 카즈야 맞죠? 맞긴 한데 그게 왜?
그래, 그때 발각된 경악스러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와다 씨에게 빚을 떠넘긴 망할 놈은 나츠미에게 손을 대려 했던 그놈과 동일 인물이었다. 밥을 먹으며 와다 씨에게 빚을 떠넘긴 놈의 이름을 말하자 나츠미가 단번에 알아챈 것이다. 나도 전에 들은 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나츠미는 와다 씨에게 설명하기 위해 얘기를 계속했다. 사실 최근에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녀의 친모가 직장까지 찾아왔다고 한다. 딱 봐도 초췌하고 눈만 번뜩이는 친모에게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나츠미에게 돈을 요구하던 중 야마다가 연대 보증인에게 빚을 떠넘기고 도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질투했다는 것이다. 친모는 야마다와 함께 도망칠 생각으로 당분간 사용할 자금을 나츠미에게 요구한 것이다. 희미한 정이 남아있던 나츠미는 저도 모르게 친모에게 돈을 주고 말았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회죠. 나츠미, 나츠미는 그 자리에서 친모에게 연락했다. 저기 또 돈 줄 수 있는데 엄마가 받으러 와. 그리고 야마다 씨도 같이 데려와. 장소는 옛날에 자주 가던 패밀리 레스토랑. 그럼 내일 봐. 그 남자를 데려오라는 요구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법도 했지만 돈에 궁한 쓰레기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덥석 미끼를 물었다. 다음 날 역시나 야마다와 친모는 약속 장소에 뻔뻔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빚쟁이들을 데려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이야, 잘 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같이 좀 가실까요? 야마다와 친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상황을 파악한 두 사람은 안색이 창백해진 채 힘없이 차에 태워졌다.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행히 와다 씨에게 빚을 독촉하러 오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츠미도 마침내 친분을 완전히 떨쳐낸 듯 보였다. 어찌됐든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가게도 지켜냈고 나츠미와도 제외했으니 말이다. 고맙다. 다 너희 둘 덕분이야. 에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야말로 다이키 씨랑 아저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서로 빚진 거 없는 거다. 다이키는 앞으로도 팍팍 단련시킬 거고 나츠미는 언제든 소바 먹으러 와야 한다. 네, 당연하죠. 저도 전보다 더 힘내서 배우겠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라 부를 만한 존재가 생긴 나는 정말 행복한 놈이다.